호텔 신라 2022년도 3분기 실적을 스로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0%가 감소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내용이 적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35% 증가했습니다만은 상품은 1.9%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재고 관리를 효과적으로 잘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매출 원가는 크게 또 증가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출 총액 증가하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네요. 전년보다 88.7%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매출 이익까지는 크게 증가했습니다만은 판매 수수료 등 이런 것들이 크게 증가해 가지고 영업이익은 518억 원으로서 30%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 매출이 35% 증가한 것에 비해 판관비가 88.7%나 크게 증가한 것인데요. 판매 수수료가 대폭 증가한 것은 매출 증가를 위해서 특별 어떤 브로커 비용 등이 나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평소 예년보다 올해 크게 말하자면은 면세점이 또 사업이 잘 안 되는데 면세점도 주로 대부분 화장품 아니겠어요? 또 뭐 양주도 있고 또 담배도 있고 뭐 그런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많이 화장품이 마냥 있는데 조금 전에 아모레 퍼시픽하고 그 다음에 LG 생활건강을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다들 매출이 감소했는데 호텔 신라만큼은 이 매출이 증가했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조화냐? 저는 이제 이게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뭔가 호텔 신라는 어떤 특별 리스크를 안고서 이 영업을 올해 영업 전략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유통업의 경우 근본적으로 원가 회계와 스로프트 회계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 상품에는 가공비가 배분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대비 또 변동이 없고 0.3%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매입 가격도 크게 뭐 올라간 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판매 가격도 그냥 그대로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판매 가격을 또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수량만 증가해 가지고 매출액이 증가했을 수도 있죠.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매출액이란 것은 단가 곱하기 수량인데 그거를 우리가 외부에서는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스르픈율이 14.5% 증가했어요. 그리고 운영 비용은 88.7%나 판매 관리비에서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역시 518억 원, 그 다음에 원가회계도 518억 원이고 30% 감소를 했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 상품이 378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전체 재고상으로는 823억 원이 감소를 했고요. 근데 미착품이 또 감소한 것이 이제 그것도 좀 미착품이란 것은 수입품에 보통 쓰는 건데 면세 품목이라 하더라도 이제 외국제 물건 뭐 이런 등등이니까 아마 수입하는 그런 미착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재고 회전율 상승 목표는 바벨 전략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의 내린 것을 소개하고요.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만 약간 소점 두 자리 0.0 회전 하락을 했습니다. 스르픈율은 14.5% 증가를 했고요. 요거로 봐서는 판매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매수채권 수금 속도,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지급 속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자 부채가 62.7%로 레버리지율이 50% 이상이면은 주로 경영권을 방어하기가 어렵는데 전년에도 50%가 넘었고 계속해서 지금
빚에 시달리고 있는 중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그냥 재고자산의 변동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재고자산 명세에 의해 가지고 재고가 감소했는데 비성분에 표현할 때는 이거 플러스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의 매입액을 요걸 제가 분리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1조 3,360억 원으로서 0.3%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 뭐 매입 가격이 뭐 인상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운영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8.7%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뭐 이 가공비란 게 있을 수 없겠죠. 일은 그 단지 단수 차이에서 나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1244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6.7%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241명이 또 이 해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아깝게도. 그리고 3분기까지 누적 연봉이 1인당 6,100만 원 선인데 이게 직원을 내보내면서 19.3% 임금 인상이 된 거로 그렇게 보이는데 아마도 신입사원 쪽들 경력이 짧은 직원들이 대거 해고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간 7,640만 원의 연봉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3분기 실적을 가지고 연말까지 예측을 해보면은 아마 3조 9천억 정도 하지 않겠냐. 그래서 우수리 떼고 이걸 납품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은 390만 원에 계약하게 되면은 13,000원 적자가 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사로서는 더 매출 증가를 5% 정도 더 노력을 하면은 아마 372억 원 정도 이렇게 이익이 나지 않겠느냐. 이 경우 상품을 10% 줄인다고 그렇게 인식을 가정을 하고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스루프 쪽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390만 원의 계약을 하면은 남는 게 이것도 적자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재고 회전율을 3% 증분을 시키는 게 성공한다 그러면은 매출액은 100만 단위로 다시 환원해서 얘기하면은 4조 1,350 한 8억 원 정도 하게 되면은 한 813억 원 정도 남지 않겠냐. 그런데 매출액은 그대로고 재고를 줄여서 재고 회전율을 3.8 회전으로 증가를 시킨다면은 그때의 예상 이익은 442억 원. 그래서 맥시멈과 미니멈 리스크 말하자면은 테이크 전략과 그다음에 리스크 회피 전략 중간 사이에서 실질적인 이익이 아마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주가는 5,100원이 하락을 해서요. 장부 가격 대비 현재 465%입니다. 아직도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셈이네요. 그 다음에 주주를 보면은 국민연금공단이 7.58%, 블랙락펀드가 5.09%, 삼성생명보험이 7.46%,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5.1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17%인데 이 블랙락펀드가 이 17%에 들어가 있는지 여부는 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상 호텔 신라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